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근무지를 떠난 전공의는 12,000명에 육박합니다. 오늘 약 5,000명에게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끝냈습니다. 그러면서도 행정처분 절차가 끝나기 전에 복귀한 전공의는 적극 선처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전공의가 떠난 자리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공중보건의는 병역 의무 대신에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 업무를 보는 의사를 말하는데요. 전남에서도 정부 지침에 따라서 공보의 23명이 서울과 광주 등 주요 대도시로 파견됐습니다. 통상 보건소에 2-3명, 보건지소에 1명 정도의 공보의가 근무하는데 이마저도 인력이 부족해서 섬마을이나 외딴 시골 마을엔 간호사가 보건지소를 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악한 지역 의료를 아슬아슬하게 떠받치고 있던 공보의까지 차출되면서 지방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듬성듬성한 아랫돌까지 빼서 전부 다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걱정인데요. 언제까지 정부와 의료계의 치킨 게임을 지켜만 봐야 할지 답답한 노릇입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자,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 관련된 유의사항들 알아보고 총선 전망대 도정 소식까지 살펴보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3월 11일 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순천에서 시작합니다. 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편향성 진상조사 시도가 여순사건 유족회와 지역사회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최근 기획단이 결정한 진상조사 과제에 실제 편향된 진상조사를 가능케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지역민들이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요. 네, 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인적 구성에 뉴라이트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획단이 결정한 진상조사 과제 내용에 실제로 편향된 시각을 담고 있는 과제가 선정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진상조사 기획단의 진상조사 과제 4번에는 14연대 반란의 발생과 확산 및 정부의 조치, 군의 토벌 과정, 공산주의 혁명 전략, 행위자들의 소영웅주의 포함이라는 주제가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해당 조사 과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조사 과제가 여순사건 특별법에서 내린 이 여순사건의 정의에 어긋난다는 취지인데요. 특별법에는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진상조사기획단의 역사 왜곡날조 비상대책위원회는 여순사건 특별법 어디에도 반란이나 공산주의 혁명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진상조사기획단이 조사 과제에서 반란이나 공산주의 혁명을 언급하고 있어 진상조사 자체가 편향성을 띠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예, 유족회나 지역사회 주장대로 기획단의 인적 구성에 대한 우려가 결국 편향된 조사 과제 선정으로 나타났다 이런 지적인데 이 문제는 진상조사 주제에 편향성 논란을 불어오는 주제가 앞서 언급한 것 말고도 상당수가 더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진상조사단 역사왜곡대책위원회가 지적하고 있는 조사단의 편향성 논란 주제는 앞서 언급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 반하는 과제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진상조사 과제 5번 항목에 14연대 반란과 지역 및 좌익 단체의 개입 범위와 역할, 또 역시 조사 과제에 좌익 단체를 끼워 넣어 지역민의 명예 회복에 타격을 주기 위한 저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책위원회는 진상조사기획단의 과제 6번 항목도 14연대 반란에 대한 국내외 언론의 보도 경향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당시의 언론 보도 경향을 감안한다면 기획단의 조사 과제 선정 의도가 예상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비대위는 여순사건 발발 직후 이승만 정부가 여순사건을 공산주의자가 극우 정객들과 일으킨 반국가적 반란으로 규정한 기자회견을 했고
당시 언론이 정부의 통제를 받았던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당시의 언론 보도가 여순 사건에 대해서 왜곡, 편향,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진상조사 과제 7번에 나타난 이 중공이라는 단어에도 대책위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대책위는 중공은 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약칭으로 쓰이는데 이 중공이 1949년에 수립이 됐는데 이 1948년에 일어난 여순 11구 사건 당시 있지도 않은 나라 이 중공의 개입을 넣었다는 것은 기획단의 진상조사 과제가 급조됐을 뿐 아니라 의도적이었다는 점이 노출됐다는 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상조사 기획단 조사 과제에 여순 사건 관련 재심 건에 대한 법적 재검토 항목도 포함됐다고 하는데 제목 그대로만 보면 이미 법적 판결이 내려졌는데 재검토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자는 건지 참 어떻게 하자는 건지 답답한 상황인데 조금 더 지켜보는 것으로 하죠. 자,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광양시와 포스코가 광양시 구봉산 정상에 스페이스워크를 설치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역 일부에서 구봉산 정상의 설치 장소가 접근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네요. 네, 광양시와 시의회, 포스코가 지난 2022년에 구봉산 정상에 체험 조형물인 이 스페이스워크를 설치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일부에서 해당 입지가 도로 접근성에 문제가 있고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미미하다며 설치 장소에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광양시의회 박철수 의원은 언론을 통해 해당 조형물 설치 장소가 지역 상권과 연결성이 부족하고 설치 이후에 광양시의 관리 예산 부담이 급증할 수 있고 또 진입로가 부족하고 안전성의 담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설치 장소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구봉산 정상에 조형물이 설치될 경우 이른바 이 가성비가 낮다는 주장인데요. 구봉산에 체험 조형물이 설치될 경우 주변 상권과 떨어져 있고 또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가깝기 때문에 이 잠깐 거쳤다가 순천이나 여수로 이 관광객들이 빠져나가 버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성비는 그렇다 치고 조형물의 접근성이나 안전성 부분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신중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해당 조형물의 접근성 부분은 현재 구봉산 정상으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 상태와 관련된 문제제기인데요. 해당 도로가 가파르고 좁아 체형형 조형물이 설치되면 안전상의 문제로 도로를 넓히거나 선형을 변경해야 되는데 결국 추가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인근에 설치된 송신탑 이설 문제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이 메탈 봉수대의 이설 문제, 또 인근의 철쭉 군락지 제거 등도 추후에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광양시의회 박철수 의원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 안전 문제도 거론하고 있는데요. 포항에 이미 설치된 이 스페이스워크의 경우 고작 몇십 미터 높이인데도 바람에 흔들거리는데 구봉산 해발 473m에 체험용 조형물이 들어서면 이 관광객들이 몇 배나 더 높은 곳에 오르게 되는데 안전한 체험이 가능할지 알 수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구봉산 체험 조형물 입지와 관련된 논란은 현재 광양시 의회 의원들도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부 의견으로 이 구봉산 정상에 이미 기존의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조형물의 입지를 시내권에 설치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수에서 마무리하죠.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장에 대한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 추진 과정에 지역사회 의견과 박람회 정신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세계적인 복합 해양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후활용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 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활용특별특위가 항만공사와 용역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의견과 박람회 정신을 용역 결과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여수시의회 특위는 최근 간담회를 통해 항만공사가 준비한 이 박람회장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 최종 보고서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박람회 정신을 어떻게 담을지가 핵심인데 그 부분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위는 2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지역사회가 적극 의견을 개진해 계획과 개발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글로벌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박람회 정신을 담지 않은 주장은 단순히 내부의 개발 계획보다 지역 전체, 그러니까 이른바 박람회장 개발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여수시의회 특위의 일부 의원들은 현재 항만공사 기초조사 용역 최종 보고서는 박람회장 울타리 안의 계획만 수립하고 있다며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 여수 시민의 박람회장을 많이 찾아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 박람회장 울타리를 벗어난 지역사회의 활성화 계획도 함께 수립돼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여수시의회 백인숙 특위위원장은 지금은 박람회 공공활용에 대한 촘촘한 계획 수립이 절실한 때로 마스터 플랜에 자연과 생태가 어우러져 여수 시민도 기꺼이 찾을 수 있는 복합 생태 공간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문했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4월 총선 전망해보는 총선 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진짜 이제 총선 한 달 딱 남았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선거 판세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예, 다소 전국의 선거 속도에 비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다 결정이 된 반면에 이제 민주당은 이번 주에 이제 경선을 치르게 되죠. 예. 그중에서도 이제 가장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 곳이 이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과 을일 텐데요. 이 갑 지역에서는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 기존 이제 후보들을 다 이제 배제하고, 그러니까 기존 후보들을 배제한 것은 아니고 이제 문제가 된 분들을 배제하고 이제 김문수 당대표 특보와 손훈모 변호사 2명 2인 경선으로 지금 좁혀졌습니다. 뭐 곧 결과가 나오겠지만 뭐 누가 되든 신인인 것은 똑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가장 관심을 이제 집중시키는 것은 이제 개혁신당 천하람 후보가 이제 출마 선언을 최근에 했고, 예. 그리고 여기에 또 맞불을 놓듯이 국민의힘에서는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을 출마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본선이 꽤 치열한 곳이 될 예정이고, 또 이 과정에서 이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노관규 시장의 이제 마음이 어디로 갈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구 역시 이제 잠깐 시끄러웠죠. 그러니까 현역 서동용 의원을 이제 배제하고 갑자기 이제 권향엽 후보를 이제 전략 공천하자 이제 크게 반발이 일었었는데, 이제 뭐 여기저기에서 이제 뭐 이재명 대표 부인의 비서를 꽂은 거다 뭐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이제 본인도 뭐 억울해서 경선을 기꺼이 자청했고, 사실 그것은 좀 과장된 표현인 것이 이제 밝혀졌죠. 오랫동안 이제 당직자로서 일을 했던 분이고, 그냥 부실장이었어요. 비서실장이 아니라. 예. 그리고 이제 전남에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의 여성 국회의원이 나온 적이 없던 것도 고려해서 이제 했던 건데, 이제 결국 2인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조만간 이제 결과가 나오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수 갑 지역에서는 이제 현역인 주철현 의원과 이제 과거 국민의당 시절에 의원이었던 이용주 후보 간의 대결이 이제 민주당 당내 경선으로 치러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수 을에서는 김회재 현역 의원과 또 도전자 이제 조계원 중앙당 부대변인이 이제 2인 경선을 치르게 될 텐데, 이곳에서는 이제 민주당 예비 후보였던 권오봉 후보가 이제 탈당을 했습니다. 이제 컷오프에 반발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예. 이른바 이제 민주당 쪽 표가 갈라지는 경우에 이제 현역이 조금 고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지역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김희택 전남도당 대외협력위원장이 출마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히 이제 민주당과 관련해서는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 특히 광주 지역에서 현역들이 좀 고전을 했기 때문에, 예. 전남 지역에서도 현역들이 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뭐 예상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분명하게 이제 비명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딱히 이제 강하게 지지하지 않았던 현역 의원들이 좀 지금 당원들의 지지를 이제 그리 썩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현역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프리미엄을 가지고서 과연 이제 뭐 공천장을 다시 한번 받아내게 될지, 아니면 도전자들이 이런 흔들리는 판세를 이용해서 공천장을 받게 될지, 이제 이것이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뭐 지난주에도 같은 질문 여쭤봤던 것 같은데 뭐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공천 갈등이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그냥 늘 있었던 과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공천 갈등은 이제 경쟁이 치열한 곳에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이제 갈등이 없는 것이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경쟁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나서려는 예. 사람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특히 이제 우리 지역의 경우는 이제 민주당이 워낙 이제 우세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갈등이 심하고, 또 국민의힘도 영남 지역에서 갈등은 또 치열하게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경선이 본선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여건, 조건이 만들어내는 이제 소음인 것은 분명하고, 예. 이제 과거의 사례하고 쭉 비교해 보면 특별히 이번 경선 과정이 더 시끄럽다거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전에도 무소속 돌풍도 일었었고, 또 이제 경선 과정에서 이제 불법적인 선거 운동이 고발되고, 또 그것 때문에 후보가 바뀌기도 하고, 아예 그래서 어느 특정 지역에 공천을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전략 공천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광주 지역도 민주당 후보를 최종적으로 인준하지를 않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전남 지역도 이제 곳곳에서 잡음이 많습니다. 이제 전화 여론조사에 응답할 때 당원인 척하고 한 번 또 하고, 또 일반 국민인 척하고 또 한 번 응답하라거나, 뭐 나이가 이제 50대인데 20대라고 하고서 답을 하라거나, 이제 이런 식의 약간은 편법 불법적인 이제 선거 운동이 지금 이제 횡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관위 고소도 이루어지고 경찰 검찰 수사도 이루어지면 이제 전반적으로 최종적으로 후보가 확정되는 데에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이제 중앙에서 아예 그냥 관련된 후보들을 싹 뭐 배제하고, 왜냐하면 이제 후보 등록 기일은 다가올 테니까 예. 누군가를 이제 전략 공천할 가능성도 열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특별히 이번에 더 시끄럽다, 뭐 이렇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탈당 인사들의 행선지가 뭐 조국 혁신당이나 뭐 새로운 미래로 향하고 있는 인물들이 조금씩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천 과정에서 떨어진 분들이 이동하는 경로들, 이거를 분당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분당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이제 뭐 적지 않은 당원들이 이탈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어제 특히 이제 광주에서 있었던 새로운 미래 당의 무슨 결의 대회를 보면 뭐 옛날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정무수석도 했던 전병헌 전 의원이 무슨 뭐 당원 가입 원서를 뭐 3,300장 들고 와서 이렇게 막 이제 보여주고 이런 모습도 연출하던데, 예. 이제 규모가 좀 어느 정도 없지는 않지만 분당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현재 이제 지지세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주당에서 경선 과정에서 이제 컷오프된 분들이 탈당을 해서 각자 평소에 이제 인적인 친소 관계에 따라서 또는 이념적 지향에 따라서 조국 신당이나 지금 새로운 미래로 이제 옮겨가는 현상들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도 이제 지금 경선이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고, 다 뭐 20일 전후 해서는 이제 선거 이제 후보들이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 10일 사이에 거의 모든 이제 그런 말하자면 이동은 거의 뭐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제 좀 질문을 좀 드리는 걸로 하고, 그 선택 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여론조사를 결과를 보면 한 3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당의 중량감 있는 후보나 아니면 뭐 신당의 참신한 후보라고 해야 될지, 뭐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이제 그 무당층 30% 이제 이 문제를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 주로 이제 여론조사에서 전화 면접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사람이 물어볼 때
관심 없는 분들도 이제 대답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30% 가까이 이제 잡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총선 투표율이 보통 6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인구의 유권자 가운데 한 40%는 선거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예.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전남 지역 경우는 유독 이제 좀 투표율이 높아요. 높죠. 그러니까 지방 선거도 높고 뭐 총선도 높고 그냥 전국에서 제일 높은 지역이니까 뭐 한 70% 이상 이제 투표 참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남 지역에서 무당층이나 이제 응답하지 그러니까 선거에 아예 관심 없는 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적기는 해도 국민 전체 일반으로 놓고 보면 사실 이제 무당층은 투표하지 않을 분들인데 과도하게 이제 물으니까 대답을 한 것을 좀 의미 있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정당이 마음에 안 들어서 무당층인 것처럼 오해되곤 하는데 예. 사실 엄밀하게 들어보면 이제 정치에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 없는 유권자가 많은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만 100%일 수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참신한 후보나 뭐 어떤 뭐 중량감 있는 후보가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소수 정당들이 영입하거나 공천하는 인물들을 보면 별로 이렇게 참신하기보다는 도대체 누구 하는 그런 느낌의 인물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운 미래라든지 이런 정당도 심지어 전남 지역에 지금 출마자를 못 내고 있거든요. 예. 광주에서도 이제 2곳 정도를 이제 지금 공천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조국 혁신당 이상의 돌풍은 이번 선거에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히 전망해 봅니다. 예, 말씀 주신 조국 혁신당 이야기를 좀 해보죠. 지지율이 생각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데 특히 비례정당에서 이야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민 비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뭐 비례는 조국 혁신당 찍고 결과까지도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이제 최종 결과값은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4년 전 총선과 비교해보면 그 당시에 이제 열린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비슷한 역할을 했는데 네. 그 당시와 지금이 다른 점은 지금은 조국이 있고 그때는 조국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때는 이제 정의당이 그나마 꽤 많은 지지를 이제 흡수했던 반면에 지금은 정의당이 지금 원내 진입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이제 지지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번에 이제 조국 신당의 지지는 좀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이제 지금도 벌써 이제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과 민주당 출신 후보들 사이에서 민주당 계열로 쭉 찍어야만 이제 진짜 민주당원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약간 내부 갈등도 생겨나고 예. 또 이제 조국 신당 쪽에서 처음에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체제를 존중하는 것 같은 말을 했었는데 약간씩 이제 영입되는 이제 가입하는 인원들이 늘어나면서 다른 소리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감정이 조금씩 충돌하기 시작을 하면 결국은 이제 요 비례대표 표의 분산도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되는 것은 뭐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분명한 것은 전국적으로 20% 넘는 지지율을 지금 보이고 있고 심지어 호남에서는 30%를 넘어서 민주당 비례정당보다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은 한 달 남은 현재 시점에서의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야당한테는 어떤 변수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윈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비례 의석을 분명히 잠식하는 의미가 있어서 민주당으로서는 약간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겠죠. 예. 그러니까요. 이제 민주당도 더불어 민주연합이라는 이제 비례정당을 만들어 놓고 이제 후보들을 이제 내놓고 있단 말이죠. 여야 비례대표 공천의 면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민주연합 시민사회목 4명이 이제 확정이 됐고 국민의힘에서는 보니까 뭐 종북 논란, 뭐 반미 논란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 좀 주고 싶으십니까? 참 좀 이제 유치하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뭐냐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특히 최근에 영남 지역에서 이제 공천한 인물 중에 도태우 변호사라든지 유영하 변호사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탄핵을 인정하지 않고 뭐 우선 뭐 그냥 변호사로서 돈 받고 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행보는 아니었죠.
그런 건 아니었고 심지어 이제 도태우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5.18과 관련해서도 거의 일배 수준의 얘기들을 유포하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분들 공천에 대해서는 다양성이니 어쩌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정당에서 이제 상대 정당의 비례대표 이제 후보 가운데 한 명의 이제 과거 소속 단체를 근거로 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서로 똑같이 그렇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그냥 어디까지나 정치적 레토릭이다. 그냥 레토릭으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 이제 최대 어떤 진짜로 어떤 법적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후보 검증 과정에서 어느 정도 걸러냈을 테니까요. 이제 분명한 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는 활동을 해왔던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고 그러나 이제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국민도 일정 부분 있다는 것을 민주당이 인정하고 비례 의석을 이제 배정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 되면 비례정당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죠. 그 조국 혁신당 이야기로 마무리를 좀 해보면 그 조국 대표도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어서 자이든 타이든 간에 지금의 민주당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간단하게는 비례대표로 조국 대표가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본인은 이제 만약에 유죄 확정이 최종적으로 돼서 감옥에 가야 된다면 그냥 비례 승계를 다른 분이 하면 된다. 그렇죠. 이렇게 쿨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정치권의 중요한 인물들, 즉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심지어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모두 다 일종의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고발 사주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김건희 여사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모든 분들이 사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그에 비해 조국 대표는 리스크가 사실상 이제 오히려 사라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밝혀졌기 때문이죠. 예. 다 조사를 받았고 수사를 받았고 심지어 가족 모두 처벌을 받았고 본인도 이제 처벌받기 직전 상황이고 그러니까 뭔가를 감추는 효과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수사받지 않고 처벌받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는 효과가 훨씬 커서 조금은 케이스가 달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지금 지지와 함께 약간은 이제 동정 여론도 가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총선 전망대 이렇게 정도로 마무리해보죠.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예,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오늘로 딱 30일 남았습니다. 관련 정보들 알아두어야 할 것들, 주의해야 할 것들 정리해 드립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 윤현정 공보계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한 달 남았습니다. 진짜 바쁘실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선거가 코앞인 것 같습니다. 예, 좀 실감하시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총선 선거구가 확정이 됐습니다. 전남 지역 선거구 획정 정리해 주실까요? 예, 전남은 이제 특례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현행 선거구를 유지합니다. 이제 다만 여수시는 그 경계 조정 지역이라고 해가지고요. 기존 여수시 을에 있던 화정면과 둔독동이 여수시 갑으로 조정이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수시 을에 등록된 예비 후보자는 갑과 을 중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역구를 선택해서 3월 18일까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신고를 해야 하고요. 이 기간 내에 미신고한 예비 후보자는 등록 무효 처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남 지역의 예비 후보자 등록 상황도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제 전남 지역 예비 후보자 등록 상황은 3월 8일 18시 기준으로 총 62명입니다. 이제 선거구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 목포 18명, 여수시 갑 4명, 여수시 을 5, 순천시 6, 광양시 6, 나주시 7, 영광군 4, 장흥군 7, 해남군 7, 무안군 8입니다. 이런 상황을 정리를 하면 이제 목포시와 무안군이 8명으로 최다 지역이고요. 여수시 갑과 영광군이 4명으로 최소 지역입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뭐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름으로 된 뉴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 선거법 위반 사례나 아니면 뭐 계도 이런 내용들일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22대 국선 이제 위반 행위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이제 3월 4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는 이제 총 283건인데요. 예. 이 중에 고발은 51, 그다음에 수사 의뢰는 6건, 경고 등은 226건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전남 지역은 고발이 4건, 경고가 19건으로 총 23건입니다. 우선 이제 저희 전남 지역을 말씀을 드리면 전남에 이제 고발 4건이 있는데 이게 이제 행위 유형별로 보면 기부 행위 등이 1건, 인쇄물 시설물이 1건, 집회 모임을 이용한 게 1건, 그다음에 여론조사가 1건인데요. 이제 각 사안별로 간단히 제가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대담 형식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이번 국선과 관련해서 선거운동 관련 금품 및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 후보자를 2월 1일 검찰에 고발한 사례가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국선에서 선거운동 목적의 모임을 개최하고 기부 행위를 한 현직 광역 의원을 2월 28일 날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여론조사 관련인데요. 제22대 국선 관련으로 해가지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기사로 보도되게 한 당 관계자를 그 당 관계자 2명을 전남 도경찰청에 고발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은 이제 작년 하순경에 어떤 마을의 총회에서 국회의원 의정 보고서를 배부하면서 그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 추천을 발언을 한 것을 이제 탈법 방법에 의해서 문서 배부를 하신 그 군의원 2명을 3월 6일 날 지역 경찰서에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총 4건이 전남 지역의 고발 사례입니다. 예,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네. 이번 22대 총선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또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우선은 투개표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요. 예. 이제 다만 사전 투표하고 개표 관리 절차가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그동안 이제 선거 관련으로 많은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혹들이 선거 불복을 조장하고 그렇죠. 예, 국민 통합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사전 투표 관련은 3가지가 있고 또 개표 관련이 3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사전 투표제는 이제 2013년도에 도입이 돼서 투표 편의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제 몇 가지 의혹 주장이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현행 사전투표용지 우측 하단에는 이제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 일련 번호가 담긴 정사각형 모양의 2차원 바코드가 인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형태에 대해서 뭐 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선거법에서 바코드를 막대 모양의 기호로 표현한 것을 근거로 부정선거 의혹 이제 이런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 직사각형 형태로 인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구시군 선관위가 보관하는 사전투표지 보관원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건데요. 이제 보관 장소를 CCTV로 모니터링을 해서 시도 선관위는 24시간 그리고 구시군 선관위는 성사 보안 및 원활한 선거관리 문제 때문에 정규 근무 시간 중에 공개를 하는데요. 이거는 국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정해진 시간 동안에 투표한 보관 상황을 CCTV 영상으로 실시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중복 투표 방지를 위해 기존의 그 선거인의 사전 투표 신분증이 있잖아요. 이거를 기존에는 이제 투표 마감 시각까지 보관을 했는데 이제 이것을 선거 소송 제기 기한인 선거일 후 30일까지 연장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해가지고 사전투표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예, 사전투표는 3가지 정리해 주셨고 네. 개표 상황은 어떤 게 달라졌습니까? 네, 우선은 개표도 이제 3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2002년부터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이제 분류하는 기계가 이제 투표지 분류기라는 기계 장치입니다. 네. 그래서 이 관련으로 한 3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투표지 분류기는 그간 수많은 소송을 통해서 그 종합성이 입증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제 관련 의혹이 반복되고 있어서 사람 손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투표지 분류기는 이제 외부 통신망과는 단절된 기계 장치이지만 이제 지난 국정원 이제 거기 보안 컨설팅에서 USB 포트를 통한 뭐 해킹이라든가 이런 가능성이 지적이 되어서 예.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기를 분류할 때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를 임기 만료 때까지 투표지 분류기 내에 원본 그대로 보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제 다른 임기 만료 선거나 재보궐 선거, 조합장 선거 등의 투표지 분류기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투표지 이미지를 이제 별도의 저장 매체에 백업해서 보관을 하고 예. 예, 이렇게 했었는데요. 원본은 삭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법원은 여러 소송에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 삭제가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으나 여전히 이런 원본 삭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수검표 있잖아요. 네, 예.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개표는 그냥 원래대로 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시 손으로 검표를 한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검표 우선은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예. 우선은 수검표 이제 실시 배경이 있는데 이제 일부 정치권이나 부정선거 의혹 제기자 등에서 이제 분류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제 전면 수개표를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으나 예. 이제 많은 부작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이제 나온 게 이제 수검표예요. 예. 그래서 이제 수검표 같은 경우는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를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투표지 분류기에서 후보자별로 분류를 다 해줍니다. 네. 후보자나 정당별로 분류를 해주고 나면 이제 심사 집계부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에서 심사 집계부에서 분류기로 분류한 투표지의 그 정상 분류 여부를 개표 사무원이 수작업으로 직접 심사한다. 그래서 이제 수검표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분류기에서 넘어온 것을 갖다가 이제 직접 이렇게 수검표 담당 사무원이 분류된 투표지가 정확하게 분류되었는지 다시 한번 이제 수검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개표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검표가 일일이 사람 이렇게 눈으로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심사 개수기를 이용을 해서 투표지를 재확인하고 개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심사 집계부에서 이제 1차, 2차 이렇게 수검표가 추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개표 시간이 이제 예전 늦어지겠어요? 선거에 비해서 그렇죠. 오래 걸리게 되죠. 이 과정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시간은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선거구마다 다르겠습니다만 평소보다는 얼마나 조금 더 늦게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글쎄요, 이제 선거구마다 다 다르고 예. 이제 상황마다 다 다르지만 이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인구수나 뭐 이렇게 선거인수나 이렇게 다 상황마다 다르지만 그렇겠어요. 이제 작은 선거구는 뭐 2시간이 지연이 될 수도 있고 여수나 이런 쪽 이렇게 순천이나 또 많은 지역은 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시간도 시간인데 그 사람이 일일이 수검표를 다 하려면은 인력도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항상 이제 유관기관에게 이제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유관기관 그 사무 인력 협조 사항입니다. 이제 예. 보시면은 선관위 직원들이 이제 평균 8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읍면동마다 사전투표소 인력은 평균 20명, 그 다음에 투표소는 또 평균 인력이 한 10여 명, 그리고 또 개표소는 이제 모든 개표 사무원들이나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전남 지역의 투개표 관리 전체 인력만 해서 2만여 명이 필요합니다. 와. 그래서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고요. 이야.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의 인력과 시설 지원 요청에서 유관기관이 반드시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선거관리위원회 윤현정 공보계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도정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올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 목표를 4만 3천 헥타로 정하고 대한민국 유기농업 1번지 명성을 지켜나간다 이런 구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올 같은 경우는 인증 목표는 지난해와 동일한데 그 대신 벼 면적을 줄이고 그만큼 과수와 식량 작물, 이 벼 이외의 작물을 늘리겠다. 여기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앞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38개 사업에
1,604억을 투입하는데 사업은 주로 전략 품목 육성 지원 사업부터 또 난임 부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또 유기농 볏짚 환원 사업, 과수 채소 전문 단지 조성 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실 지난해 전남 친환경 인증 면적은 목표 대비 82%인 35,417헥타를 달성했는데 이는 전국적으로 본다면 한 51% 규모 정도가 되죠. 이 중에 유기농산물이 22,856헥타로 전국의 61%를 차지했는데 전남도는 전체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의 38%에 그친 과수와 채소의 인증 면적을 올해는 40%까지 끌어올리겠다. 여기에 저희들이 중점을 둬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 또 농작물 재배와 전력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른바 영농형 태양광, 해남에도요 1조 원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한다라는 계획이에요. 예, 맞습니다. 전국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이 가장 넓은 해남을 들 수가 있죠. 이 중에 간청 농지인 산이면과 마산면 일대 505헥타, 축구장으로 본다면 670여 개 면적의 태양광 시설 조성이 추진이 됩니다.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이 동시에 가능한 이 영농형 태양광 시설로 27개 마을 주민하고 농업 회사가 뜻을 모아서 지자체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400메가와트급 규모의 태양광 시설은 투자 규모만 1조 원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죠. 생산된 전력은 솔라시도 데이터 센터 파크 등 이 산업단지에 공급이 됩니다. 결국 지역 주민과 전남도 또 해남군이 태양광 집적과 단지 조성을 위해 이제 민관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전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런 영농형 태양광 집적과 단지를 신청하고 빠르면 오는 2026년부터서 본격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이에요. 전남도가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집단 행동에 대비해서 강도 높은 비상진료 대책을 계속 가동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또 하루하루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의사 집단 휴진 기간 중에 아무래도 도민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비상 대책반을 강도 높게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전남도와 시군도 의사 집단 행동 대응에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서 지자체와 협회 또 의료기관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해 나간다 이런 계획입니다. 특히 도내 의료원을 포함한 응급의료기관 35개소와 응급의료시설 9개소는 24시간 응급실 운영하고요. 도내 공공의료기관인 의료원 3곳도 평일 근무 시간을 2시간 연장하는 비상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도는 만에 하나 의료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도청과 시군이 비상진료 체계에 누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전남도가 지역 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서 전국 식품 박람회 참가 등 올 한 해 다양한 수산물 판촉전을 펼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감동의 힐링 푸드 또 전남 수산물이란 슬로건 아래 소비 트렌드에 맞는 제품 개발과 브랜드 가치 제고에 적극 나서게 됩니다. 먼저 지상파 방송의 6시 내 고향 8천의 특집을 우리 전남 지역으로 유치해서 시청자들에게 전남 수산물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요. 15일 방영분에는 이미 손질돼 냉동 보관하는 순살 전복 상품을 활용한 요리법을 소개, 출하 시기에 맞춰 전 국민 소비 촉진 전략도 세웠습니다. 또 3월부터 11월까지 축제 직거래 장터와 대규모 박람회 전남 수산물 특별 운영과 대도시 직거래 장터를 활용한 릴레이 판촉전으로 전남의 우수 수산물을 홍보가 됩니다. 이 밖에 서울 지역 수산물 팝업 스토어 운영과 소비 푸진 품목의 남도장터 온라인 할인 계획전, 또 TV 홈쇼핑 입점 지원 등의 이 다양한 판촉전을 펼치게 됩니다. 예, 전남 도내에도 15개 시군이 외국 계절 근로자 운영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배정 인원도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에요. 예, 그렇죠. 법무부가 최근 3년간 계절 근로자 입국 인원 대비 평균 이탈률이 5% 미만이 지자체를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는데 우리 전남에선 15개 시군이 여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수 지자체 선정된 지역은 고용주당 2명씩 추가로 배정 인원이 주어진데 계절 근로자는 본국에 농업 종사 입증 서류가 면제돼 서류 준비에 시간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빠르게 입국할 수가 있죠. 도는 올 상반기에 인센티브 인원을 포함해서 총 8,124명을 배정받았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올 하반기부터 추경을 확보해 기숙사 중부터 통역 지원 또
계절 근로자 긴급 의료비 지원, 그리고 성실 근로자에 대해서 내년부터서 항공비도 저희들이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예, 또 전남도가 그동안 추진해온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올해도 완도 울모래 마을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합니다. 예, 전남에서 살아보기는 도시민이 농촌을 이주하기 전에 일정 기간 농촌에 거주하면서 우리 농촌 문화를 이해하고요. 또 마을 주민과도 상호 교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올해도 19개 시군 28개 마을에서 300명의 참가자를 모집해 프로그램이 본격화됩니다. 올해 첫 개소에 들어간 완도 신지면의 울모래 마을은 최근 참가자를 모집해서 경기와 울산, 충북서 거주 중인 5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울모래 마을은 지역의 특산물인 비파와 유자를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고 비파를 활용한 와인 만들기 영농체험 프로그램으로 기수당 3개월 동안 운영에 들어갑니다. 2019년부터 시작한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지금까지 2,497명이 참여해서 426명이 전남으로 실제 이전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이에요. 전남도가 지난해 대학생들에게 1,000원으로 아침밥을 제공해서 큰 호응을 얻었었는데 1,000원의 아침밥 올해도 추가 지원에 나섭니다. 예, 그렇죠. 1,000원의 아침밥은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에게 건강한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해서 식습관 형성을 돕는 사업인데 올해 전남에선 7개 대학이 대상이 됩니다. 지난해 돈의 5개 대학과 협약을 맺고 정부 지원금 외에 1,000원을 추가 지원해서 전남 쌀로 만든 밥과 쌀 가공식품을 활용한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 지원 단가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돼 목포대와 순천대, 동신대 등 기존 6개 대학서 초당대가 추가돼 7개 대학이 아침밥을 이제 먹게 됐습니다. 전남도는 전남 쌀로 아침밥도 먹고 더불어 우리 지역 쌀도 소비하는데 대학 측과 지속해서 상생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월 11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곡 흐르고 있어요. 임재범의 비상 들으시고요. 내일 저녁 5시 5분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 되돌아 나오는 길을 모르니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이젠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부터 시작할지 모르겠어.